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한국어 제7주차 2교시 영어 시간이 아니라 한국어 시간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어를 더욱더 많이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가 글로벌 시대니까 한국어가 나오면 여러분 모국어가 영어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일지라도 깜깜하게 좀 비슷하게 영어와 또 한국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수업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비즈니스 한국어, 비즈니스가 사실 한국어 하면서 또 영어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국어에 대한 영어 표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영상 10월 9일 세종대왕이 자랑스러운 이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창제한 날이었죠. 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 클래스의 시험 일정 및 범위까지, 그래서 우리 교재는 1과 2과에 지금 시험 범위가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과 2과에서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전미사 연습 문제, 어휘 표현, 다시 한번 전미사 표현들, 어휘 표현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험에 객관식으로 해서 여러분 30점 만점 배점으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교재 지금 바로 1과 2과 범위 및 시험 일정은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탑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여러분 준비를 잘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과 2과까지만, 유닛 1, 유닛 2까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이지 80페이지 거래처에서 전화 왔어요.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라고 하는 것. 자,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거래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언급을 하는데요. 과연 거래처는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가? 거래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어디에서 가져오죠. 그런 것들을 거래처라고 해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장에서 생우유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우유 회사에서 바로 거래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가 뭔가 제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거래처라고 합니다. 이 거래처와의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에서 큰 좋은 타이틀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 세종전자의 김나영 대리입니다. 예, 거기에 지금 김영기 차장님 계십니까? 김영기 차장님 지금 외근 중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세종전자의 김나영 대리에게 전화 왔다고 전해주시고요. 내일 비즈니스 거래처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이틀 뒤 같은 시간으로 연기되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온 것을, 거래처에서 전화 온 것을 지금 메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전화 온 것을 메모를 어떻게 했는가? 거래처에서 전화 온 것을 이 지금 부하 직원이 아니면 다른 비서 직원이 메모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모를 했냐? 자, 이렇게 합니다. 짜오웨이 차장님께 전화한 사람은 인사팀 이민수 대리. 전화 내용은 이번 주 사원 교육을 다음 주로 바꾸고 싶다. 전화 온 시간 11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굉장히 지금 업무를 잘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리아 대리 드림. 리아 대리 드림. 그러니까 차장님께 전화 온 내용을 리아 대리가 드림.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이죠.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상사에게 뭔가 글을 전할 때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구누구 원장님께, 누구누구 선배 교수님께, 누구누구 총장님께, 누구누구 부총장님께 임명 드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의 1번 임명 깨, 2번 드림, 임명 없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임명 드림. 편지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미사는 드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누구누구 드림.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누구누구 드림.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문법에서 자, 거래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의 물건을 사고 팔고 아니면은 용역을 거래하는 것. 그러니까 업무로 인해서 다른 회사하고 지금 뭔가를 갖다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처라고 한다.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하거나 알릴 때 뭐뭐함, 미음으로 끝나죠. 이런 사실이 있음. 이것을 보고함. 이렇게 드러남. 뭐뭐할 것을 기대함. 뭐뭐할 것으로 유대, 기대됨.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하거나 알릴 때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함. 외근을 감. 참석해야 함. 2시에 회의가 있음. 간단하게 2시에 회의가 있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실을 미음으로 끝나죠. 미음. 예. 전미사가 따라서 합니다. 기역, 니은, 디을, 리을, 미음. 이 미음은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릴 때 혹은 기록할 때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리거나 기록할 때 뭐뭐함, 미음 이런 것으로 의미한다.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리거나 기록할 때 쓰이는 말이다.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릴 때 혹은 기록할 때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릴 때 혹은 기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출장을 가야 함. 이제 다른 부서 직원에게 우리 둘이 내일 출장을 가야 함. 내일은 회의가 오후에 2시에 있음. 회사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계획돼 있음. 짧게 뭐뭐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메모 끄트머리에도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미음자로 끝나죠.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리거나 혹은 기록할 때 땡땡 미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 꼭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거래처 세종전자 김민수 대리에게 11시에 내일 회의가 있다고 오전에 전화 왔음.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서 김민수 대리 자오의 차장님께 메모를 드리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은 세종전자의 김민수 내리. 전화한 시간은 오전 11시. 전화한 내용은 내일 출장 일정이 다음 달로 바뀌었다라고 전화 왔음.
나연, 대리, 드림. 이 드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메모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에서 한국에서는 많이 존칭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자기가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때 땡땡땡 드림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참 좋은 메시지의 평점을 받을 수 있다. 땡땡땡 드림. 다시 한번 땡땡땡 드림. 누구누구 드림 꼭 알아두세요. 누구누구 드립니다 이런 말이죠. 누구누구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알릴 때 혹은 기록할 때 쓰이는 전미사.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여러분 교재 지금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이것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보세요. 홍보팀 주임 아나입니다. 김수지 과장님 계십니까? 인사팀 김수지 과장님 계십니까? 네, 지금 잠깐 다른 부서에 갔습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네, 메모 남겨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내일 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일 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메모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실제 전화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후 정도 전화 주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5분 후에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전화는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리고 전화해서 너무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용건은 간단히. 여러분 핸드폰 통화 많이 하면 어째요? 전파가 굉장히 몸에도 해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머리도 아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나서 하고 메모로 하고 제가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화 내용은 용건은 간단히라고 하는 것이 전화에 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는 간단히 참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홍보팀 주임 아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소속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안녕하세요. 무슨 팀의 누구입니다. 김수지 과장님 계십니까? 네, 지금 잠깐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혹 메모 전해드릴까요?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주 좋죠? 메모 부탁드립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메모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메모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메모 부탁드립니다.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내일 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메모를 전할게요. 이제 오시면 메모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메모 전할게요. 이게 맞겠죠? 메모 남겨드릴까요? 부탁드립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네, 메모 부탁드립니다. 메모 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 남겨드릴까요? 전할게요가 같은 사람이죠. 메모 부탁드립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우리가 메모 하나만으로도 메모 남겨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다가 네,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메모 받은 사람은 메모 전해야 되겠죠. 메모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전화가 각양각색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한 사람이 회의 시간을 늦추고 싶어요. 그래서 짧게 말한다면 지금 전화한 사람은 아나 주임이고 회의 시간을 늦추고 싶음. 2번은 월급이 안 들어왔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전화한 사람 네 아들이. 네 아들이가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틀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죠. 그래서 월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왔음. 월급이 안 들어왔음. 그래서 월급이 안 들어왔음. 이렇게 딱 끊어야 되겠죠. 어떤 사실을 월급이 안 들어왔다. 어떤 사실을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는 거예요. 월급이 안 들어왔음. 월급이 안 들어왔음.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음. 다음 주에 거래처와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처와 회의를 할 것 같음.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사실을 알릴 때 혹은 기록할 때 미음자로 쓰이는 말이죠. 드림. 메모를 남길 때 상관에게 누구누구 드림. 김연수 대리 드림. 임영 드림.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죠. 제품에 문제가 생겼음. 월급이 안 들어왔음. 이거 아주 해피한 상태가 아니죠. 언해피죠. 월급이 안 들어왔음. 월급이 안 들어왔음. 월급이 안 들어갔음. 다음 주에 거래처와 회의를 할 것 같음. 다음 주에 거래처와 회의를 할 것 같음. 회의를 할 것 같음. 같음. 누가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것 같음. 이건 서울로 갔음. 김대리가 서울로 출장 갔음. 이것은 다음 주에 회의를 할 것 같음. 이런 의미로 미음자로 쓰이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누구누구 애처럼 메모를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메모를 전할 때 누구누구께, 그리고 전화한 사람, 전화한 내용, 그리고 누구 드림. 다시 한번 80페이지 이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메모를 할 때 누구누구 차장님께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 시간,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누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한 시간까지 말하면, 전화 내용은 내일 점심 약속 시간을 확인하라고 전화했음. 내일 전화했음. 내일 확인하려고 했음. 내일 점심 약속을 확인하라고 약속했음. 내일 점심 약속 시간을 확인하려고 전화했음. 전화한 사람은 누구고, 전화한 내용은 누구고, 전화 시간은 누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사람이 땡땡땡 드림. 이 드림이란 말이 핵심이네요. 제가 봐서는 누구누구 드림. 어떤 사람이 지금 전화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한 시간, 누구누구 차장님께 누가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차장님께 누가, 전화한 사람이 인사팀의 허응 대리였고, 그리고 전화한 내용은 바로 내일 회의 일정을 바로 물으려고 전화했음. 간단하게 마침표로 전화 시간은 오전 10시. 그래서 회의 들어가셔서 차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 전화를 못 받고 전화 시간은 오전 10시경이었고 땡땡 드림, 김연수 드림, 김필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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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드림, 김필수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전화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 차장님께 전화한 사람이 누구고, 차장님께 전화한 내용이 누구고, 차장님께 전화한 시간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땡땡 드림, 땡땡 드림, 땡땡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3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로 전화를 받고 메모한 적이 있습니까? 메모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로 전화를 받고 메모한 내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필수적인 내용이죠. 한국어로 전화를 받고 메모한 내용. 한국어로 전화를 받고 메모한 내용이 있었는가? 또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그 내용이 유익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서에 있으면 다른 사람 전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땡겨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쪽 전화기가 울리니까 지금 그리고 핸드폰으로 지금 통화하고 계셔요. 어디 외부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유선 전화를 못 받을 때 제가 이런 전화도 있어요. 제가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지금 핸드폰 통화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핸드폰 통화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핸드폰 통화 중이신데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해가지고 지금 메시지 내용이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땡땡땡 드림, 땡땡땡 드림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탁한 내용을 메시지로 해가지고 차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임님 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사원이죠.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직급이 어떻게 된다? 직급이 일반 사원. 그냥 사원이에요. 사원 누구? 그 다음에 올라가면 주임, 대리, 과장.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가면 상무, 전무, 부사장, 그 다음에 사장 뭐 이런 형태로가 또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 게 있어요. 외부 전화가 있고 내부 전화가 있어요. 그럼 외부 전화면은 반드시 자기 소속의 이름을 말해야 되겠죠. 또 전화할 때나 전화 받을 때나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 임영입니다. 동양대학교 인사팀의 김명림 과장입니다. 자기 소속, 자기 이름 이걸 정확하게 전화할 때도 저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 임영입니다. 동양대학교 임영교수입니다. 네, 영주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 시간, 땡땡, 드림,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 시간, 땡땡 드림, 차장님께 전화한 사람이 누구고, 전화 받은 사람은 누구고, 전화 받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메모를 남긴 사람이죠. 그래서 메모를 남길 때 그냥 하지 말고 누구, 드림 이런 메모 아주 간단하잖아요. 전화 몇 시에 누가 어떤 내용이에요. 결국 몇 시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전화하신 분이 이런 내용으로 오전, 오후 몇 시에 전화를 했고 나는 이런 내용을 드립니다. 이런 메모 내용을 드림
이런 내용을 나는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그 직원의 전화를 대신 받으면 대신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 정은집이다라고 말해 대신 받았음과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연구팀의 직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전화, 담당 부서에 지금 전화가 있는데 대신 받은 경우가 있을 때, 대신 당겨서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누구입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대신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해줄 필요가 있다. 대신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누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신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누구입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누구입니다. 대신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누구입니다.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 시간, 누구 드림, 서울식품의 김영임 과장입니다. 세종전자의 김정지 차장이 계십니까? 예, 한번 통화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의 김민지 대리입니다. 예, 뭐 이렇게 간단한 자기들의 소속과 이름, 반드시 회사 생활할 때 전화 예절은 전화를 받을 때 서울식품 마이클입니다. 흥팀, 홍보팀 흥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부서명을 먼저 말하고 자기를 말합니다. 회사 이름, 부서, 회사 이름과 부서와 이름까지 말하면 풀네임을 말하면 금상첨화겠죠. 동양대학교 공무원사관학교 땡땡땡 팀장 누구입니다. 동양대학교 총무버치팀 땡땡땡 과장입니다. 네,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재무팀의 김민지 대리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이렇게 소개하고 소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일상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한국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달달달달달달 자연스럽게 항상 회사 소속 이름, 전화 영어에서는 회사 소속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회사 소속 이름, 회사 소속 이름, 회사 소속 이름, 회사 소속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것 같다. 회사 소속 이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소속 이름이 중요합니다. 회사 소속 이름, 회사.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할 때, 전화 예절에서 콜이 전화죠. 콜 매너저, 전화 예절. 따라서 합니다. 전화 예절. 시작. 전화 예절. 시작. 전화 예절. 전화 예절. 전화 예절. 전화 예절. 전화 예절. 콜 매너스. 전화 예절에서 뭘 말하다? 회사를 말한다. 부서를 말한다. 다른 말로 소속이라는 거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름을 말한다. 이름. 회사, 소속, 어디 회사, 어디 부서, 이름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전화. 그냥 안녕하세요. 전화했는데 자기 소속을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매너예요. 비매너.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 연락처가 어떻게 해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지인인데 그냥 넘겨버리려다가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어서 굉장히 미안하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하는데 훅
툭 들어와 가지고 안녕하세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기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박사님 이거 이렇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박사님 이렇게 됐습니까? 한 3년 만에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고 항상 오랜만에 전화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건강하셨죠, 뵙지도 못하고 참 죄송합니다, 연락도 못 드렸네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한국에서 인사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제대로 연락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말도 있었어요. 뭐냐? 언제 우리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우리 한번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셔요. 이것 잘 안 지켜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언제 우리 한번,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정다워서 조만간에 그냥 만나자라고 하는데 좋은 말의 인사예요. 그런데 그 말이 실제 지켜지는 경우가 반반 정도 될까요? 반반 정도.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에서 그거 배워가지고 잘 쓰면 좋아요. 언제 한번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언제 한번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화예절, 회사, 부서, 소속,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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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예절, 회사를 말하고 소속을 말하고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전화에서 간단한 메모를 받았을 때는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이렇게 간단한 뭐뭐 했음, 뭐뭐 함, 간단한 메모를 이렇게 거래처에서 전화 왔음, 회의를 할 것임, 오늘 오후에 회의가 연기됨, 내일로, 미음으로,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메시지를 남길 때 메시지, 전화 내용, 전화한 사람, 전화한 시간, 이런 내용을 차장님께 간단하게 포스트잇, 많이 나와 있죠. 포스트잇.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딱 할 때는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하면은 전화 메시지 받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업무 너무 잘하고 있다. 대신 전화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팀 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식품의 최민영 대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실까요? 누구 과장님? 인사팀 김영동 과장님이십니까?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나눈다라고 하면 회사 생활이 업무 전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업무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 전화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예절에서 반드시 회사와 부서와 이름을 꼭 말해야 된다. 회사, 부서, 이름. 회사, 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전화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름이라도.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전화를 잘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 자기부터 해야 돼요. 네, 이제 우리는 여러분 같은 공동체에서 전화할 때는 여러분 자기 회사 말할 필요 없겠죠. 예, 부서까지도 네, 공무원사관학교 임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서, 그러니까 아주 친한 부서에서는 그냥 네, 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로만 자기 이름, 자기 부서,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그런데 외부 부서와 이제 거래하는 전화, 거래 업무 전화에서는 반드시 직장, 부서,
이름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꼭 하고, 자기 전화가 아닌데 당겨서 그분이 바빠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삐리삐리삐리 울리니까 전화를 받아주는 게 낫겠잖아요. 근데 전화가 계속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회사는 왜 전화를 안 받지? 이게 그 회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옆에 직원 상관이나 아니면 하급자, 상급자, 하급자가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로 지금 전화를 부득이 못 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대리님이 과장님하고 가서 지금 업무 중이다 그 말이에요. 유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대신 받았습니다. 지금 대리님이 과장님과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메모 남겨드릴까요? 네,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메모 전해드릴게요. 메모 전해드릴까요? 메모 남기시겠습니까? 메모 남기시겠습니까? 네, 다시 전화하겠다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오후 5시쯤 그 장소에서 뵙자고, 1시간 늦어진다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메시지 남기겠다고, 핸드폰으로 메시지 남기겠다고 핸드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점을 찍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점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점점점 이런 말입니다. 점점점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 시간,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드림. 전화한 사람, 전화 내용, 전화 시간, 누구누구 드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업무 소통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평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차장님께 이렇게 하나, 둘, 셋 할 때 점을 찍어 표현하면 상당히 간결성이 돋보이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전화 왔음, 간결형으로 이렇게 전화 왔음, 실제 전화 왔으니까 전화 왔음, 전화 왔음, 전화한다고 하심, 전화 왔음, 전화 다시 한다고 함, 전화 다시 한다고 함. 이런 그 마침형의 글을 통해서, 이런 마침형의 글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업무가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을 붙여야 됩니다. 누구누구님께, 누구누구 차장 해버리면 안 됩니다. 차장님께, 님께, 다시 5번 하세요. 님께, 차장님께, 사장님께, 과장님께, 대리님께, 팀장님께, 요새는 팀장님도 많죠. 님께, 드림, 자기 이름 쓰고, 임령, 드림, 님께, 사장님께, 과장님께, 차장님께, 교수님께, 이걸 해야 우리가 완벽한 전화 영어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전하고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유익한 시간, 유익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또 부서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화 영어에서 메시지를 반드시 전할 때 누구누구님께 자기가
전해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드림 이것을 꼭 붙여서 업무 전화에서도 소통하고 효율적인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